강박적 구조와 달리 히스테리적 구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휘둘려요. 그럼 마음이 조금 편해요. 그런데 꼭 따라오는 게 하나 같이 있죠. 뭐죠? 원망이죠. 내가 정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정해주었으니 원망하면 돼요. 물론 내 시간에 살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씩 말을 해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발언해요. 그리고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바로 어떤 변수가 나타나고 내 답이 틀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다가 다시 통찰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답을 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락강의 에크리라는 책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오픈 엔딩과 그 오픈 엔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의 답을 찾고 우리의 시간에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 이야기를 저는 지금부터 락강의 에크리에 있는 2편의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락강의 에크리를 처음 여는 작품은 에드가 알렌 포우의 도난당한 편지에 대한 락강의 분석이에요. 검은 고양이, 어셔가의 몰락 같은 재미있는 소설들을 쓴 포우는 도난당한 편지라는 단편을 썼는데요. 그 내용의 반복되는 구조를 찾고 그 구조로 오픈 엔딩에 대한 이야기를 락강이 설명합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도난당한 편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프랑스 왕궁에서 왕비가 편지를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편지인데 왕이 보면 안 돼요. 근데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막 숨기면 왕이 알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테이블에 편지를 내려놨어요. 왕이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때 D 장관이 들어와요. 이렇게 보더니 왕비의 시선이 자꾸 편지로 가니까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되고 자신의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고하는 동안 잠시 내려놓고 나갈 때 왕비의 편지를 집어들고 나갑니다. 그때 잠깐이라고 말을 못하죠. 그렇게 하면 왕이 알게 되잖아요. 디장관이 떠나고 나서 왕비는 경찰국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찾아주세요. 3달 동안 집무실을 뒤졌지만 편지를 찾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의 뒤팽에게 경찰들이 부탁을 하겠죠. 편지를 찾아주세요. 뒤팽은 뒤팽대로 예전에 D 장관과 한번 싸움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에요. D 장관의 집무실에 방문해서 이렇게 둘러보니 편지가 편지 꼬지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담뱃값을 놓고 나온 다음 다시 그 다음 날 돌아가서 바깥에서 배우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때 잠깐 디장관이 한눈을 파는 사이 자기가 가지고 간 편지를 꽂고 그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겠죠.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뒤팽이 편지를 꽂아둘 때 그게 자기라는 걸 알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사인을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미니스터 D가 D 장관이 그걸 봤을 때 아, 내가 뒷뱅한테 당했구나를 알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사실 뒷뱅도 그렇게 성숙한 건 아니죠. 자, 락강이 분석합니다. 이 이야기에선 2개의 삼각형이 있다.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 우선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있다. 왕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왕. 이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다. D 장관이었죠. 바로 다음 순간 똑같은 삼각형이 반복된다. 편지를 잡는 사람, D 장관. 보지 못하는 사람,
편지 꽂이에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경찰, 그리고 왕비겠죠. 그걸 보는 사람, 뒤팽. 왕비의 자리, 디장관의 자리는 착각하는 자리다. 전능성의 자리. 내가 이 편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영원히 이 편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건 내 편지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바로 손을 펴는 순간 그들은 알게 됩니다. 편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왕비, 경찰의 자리, 보지 못하는 자리, 디장관과 뒤팽의 자리는 보는 자리. 재미있는 사실은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일련의 움직임을 따르고 있어요, 이 인물들이. 첫 번째 삼각형에서 편지를 잡던 사람, 이게 내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바로 다음 순간 보지 못하는 위치로 올라갑니다. 편지를 놓쳤어요. 첫 번째 삼각형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위치 같이 보이죠?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순간 편지를 거머쥐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다음 순간은 다시 보지 못하는 위치로 이동하겠죠. 락강은 바로 이게 전능성에 대한 착각,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 자리로 옮겨가는 우리의 이야기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제가 락강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기 전에 잠깐 저희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삼각형을 옆으로 하지 마시고 삼각형을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그려보세요. 그럼 착각해요. 답을 냈어요. 다시 답이 없어졌어요. 다시 통찰해요. 다시 답을 가져요.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점점 커지면요. 그럼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쌓인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 성숙해진다는 거잖아요. 언젠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멋있다. 그 말도 참 멋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결정했다. 이 사람의 삶의 답이 이거다라고 하기엔 삼각형이 너무 커져버리지 않나요? 했더니 그럼 삼각형을 줄여가면 어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조그맣게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계속 끝없이 오픈 엔딩이지만 무한대에 수렴할 때 점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굉장히 탄탄한 점이 되면 그게 못이 되어 벽에 박히고 거기 피카소의 그림이 걸리는 거 아닐까요? 재미있으시죠? 이런 멋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 점처럼 보여요. 결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오픈 엔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락강의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락강은 그에 대한 답, 내 시간에 결정해야 된다. 내 시간에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나의 게임으로 다시 에클이라는 책에 소개를 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게임이라 락강이 이 게임을 풀고 게임의 답을 풀고 이걸 에클이 속에 넣어요. 논리적인 시간과 확실한 답에 대한 추측과 설명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게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검은 원반 2개가 있어요. 흰 원반이 3개가 있어요. 원반이 3개가 있고 하얀 게, 검은 게 2개가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간수가 재소자들 3명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5개의 원반들 중 하나를 제가 등에 붙여드릴 거예요. 내 등에 뭐가 붙었는지 맞추면,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시면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단 규칙은 서로 말할 수 없고 내 옆에 사람이 등에 뭘 붙이고 있는지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흰 원반 3개를 붙였어요. 과연 재소자들은 내 등에 흰 원반이 붙었다는 걸 알고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해 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하나씩 해봐요, 우리. 만약 검은 원반 2개와 흰 원반 3개죠. 만약 제가 옆에 있는 재소자들의 등을 봤을 때
검은 원반 2개를 봤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저 당연히 흰색이죠? 그러면 빨리 간수에게 뛰어나가서 저 흰색이에요. 왜요? 검은 원반 2개를 봤어요. 그러면 흰색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엔 흰 원반 하나와 검은 원반 하나를 봤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니 검은 원반 하나, 흰 원반 하나예요. 그럼 생각하죠? 만약 내 등에 검은 원반이 붙었다면 흰 원반이 보이는 이 사람은 검은 원반 2개를 볼 테고 전혀 망설이지 않고 아까 나처럼 뛰어나가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나가지 않아요. 한 번 망설여요. 그리고 뛰어나가요. 왜 뛰어나왔어요? 저 사람이요, 망설였어요. 저 사람이 망설이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이 한 번 망설였으면 제가 분명히 흰색이에요. 제가 검은색이었으면 저 사람이 안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잠깐 망설인다는 건 제가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자, 이번에 진짜 문제는 흰색이에요. 다 흰색이에요. 제가 보니 흰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요. 그럼 전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내 등에 검은 원반이 붙었다면 이 사람은 검은 원반 하나와 흰 원반 하나를 보겠죠? 그럼 그건 조금 전 상황이잖아요. 한 번 망설이면 뛰어나가야 해요. 근데 한 번 망설였는데 안 뛰어나가요. 2번 망설여요. 그래서 뛰어나와요. 뭐예요? 흰색이에요. 왜요? 2번 망설였어요. 맞죠? 이 이야기를 락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정신분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부학적 지식을 따르는 증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진실을 찾아야 하죠? 말을 분석하고 그 말 속에서 우리 무의식의 진실을 찾아내야 해요. 그러나 고립되어 있는 상태는 안 돼요. 항상 관계 속에서. 에너지는 밖으로 흘러야 돼요. 다른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내 정답을 찾아야 해요. 뭘 보고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호함, 망설임, 보통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관계 속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락강은 이렇게 말합니다. 2번의 미결의 몸짓은 매우 값진 것이다. 2번의 미결의 몸짓, 모호함과 망설임. 그 속에서 내가 내 진실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결정했을 때, 결정하는 시간은 모두 다 다르다. 내가 결정하는 시간에 이르면 나는 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반드시 이때 수반되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절실함과 긴박함이다.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속에서 시선들이 오가요. 말들이 오가요. 모호해요. 애매해요. 확실치 않아요. 어떤 것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호함만이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내 시간이 없이 답이 주어지기도 해요. 무슨 과를 가라. 누구와 결혼해라. 모호함과 망설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모호해요. 망설여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불확실함보다 훨씬 더 확실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늘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완전함보다 더 완전한 거예요. 그 모호함 속에서 끝없이 이 오픈 엔딩의 삼각형을 타고 갈 때, 그때 그 끝에서 절실히 바라고 절실히 내 이야기를 분석하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절실히 나와 소통할 때, 남과 소통할 때 내 무의식의 진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그 무의식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락강은 프로이트가 언급했던 작품들을 통해 사례로 다시 설명합니다. 락강은 말해요. 햄릿은 항상 다른 사람의 시간에 살고 있다. 귀신이 나타나서 내가 살해당했어. 복수를 좀 해줘. 귀신의 시간에 휘둘려요. 아버지를 살해한 숙부가 햄릿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 영국 가라 너. 네, 알겠습니다. 숙부의 시간에 휘둘려요. 그는 그 자신의 시간을 살지 않아요.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답을 주지 않아요. 모든 것이 애매하고 모든 것이 모호해요. 늘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관계들 속에서 햄릿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햄릿이 말합니다. 나 덴마크의 왕자 햄릿. 나는 누구냐? 나는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다. 락강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그가 드디어 자신의 시간에 살게 되었다. 그 후 그는 귀신의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욕망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시간에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락강은 설명합니다.